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8페이지 육신의 희신, 귀신과 응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예제로 나와 있는 사주를 먼저 한번 훑어보죠. 자, 첫 번째 사주입니다. 이모, 임자월, 자, 그 다음에 개해, 경신, 일이 되죠. 자, 요게 카메라에 조금 벗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이모, 임자, 개해, 자, 경신, 시 사주가 됩니다. 자, 요런 사주하고 또 그 옆에 사주가 정미, 병호, 정사, 병호.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주죠. 자, 요 1번 사주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일단 육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급제가 있어요. 여기 급제가 있습니다. 여기 인수가 있죠. 자, 요 있는 글자들을 일단 천간에 있는 글자를 지지에 있는 글자로 바꾸라 그랬죠. 자, 요거 바꾸면 뭐로 바꿉니까? 요거 바꾸면 정으로 바꾸면 되죠. 자, 개에서부터 정을 또 보게 되면 이거는 정제, 편제 해가지고 개에서 제를 보게 되면 요거는 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바꿔보면 개, 같은 개. 요거 바꿔버리면 임. 요거 바꾸니까 급제예요. 자, 요거 바꾸고 나니까 비견입니다. 자, 요거 바꾸고 나니까 경금이니까 인수가 되죠. 자, 요렇게 자기 사주에 있는 모조리 육신들을 갖다가 요 있는 글자들을 모조리 육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론 이제 요거 해 안에 있는 지장간도 사실은 다 찾아가지고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지장간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고 골치 아프니까 일단 해란 기운이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장간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익숙하게 해놓고 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사주를 보려고 그러면 지장간도 찾아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번 예제가 뭔가 하니 비견급제가 기신 안 좋다 그거예요. 자, 기신 안 좋은 예제를 1번과 2번 요 두 가지를 지금 드러났습니다. 어째서 안 좋은가 한번 보죠. 또 월지를 먼저 보라 그랬죠. 물론 나머지도 다 봐야 됩니다. 나머지 여기서 요거도 보고 여기서 요거도 보고 요거도 보고 나머지도 다 봐야 되지만 월지께 전체 사주에서 60 내지 70% 정도의 힘을 좌지우지하니까 우선은 일로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 이제 높은 반에 올라가고 사주에 익숙해지면 나머지 글자들을 구비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전까지는 너무 처음부터 복잡하게 뿌리고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뿌리고 나면 사주 공부하기도 전에 질려버리죠. 그래서 그런마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한테 육상선수처럼 막 달리라고 그러면 사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벌써 진부터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급에는 월지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하다 하는 거. 여기서 또 편하게 보니까 월지에 비견급제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월지 12연성을 딱 찾아보는 거예요. 요 12연성, 여기서 12연성을 딱 찾으면 12연성이 걸록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월지에 12연성이 걸록이 나타나면 내 일간의 능력이 걸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대학도 졸업 다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수능란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비견급제, 급제, 인수 옆에서 전봉을 하고 엄마가 막 젖까지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하겠냐 이러면서 옆에서 막 도와준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제 뭐 여기 편제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힘이 약해가 별 필요 없고 내 배우자 자리에도 뭡니까? 네 혼자서 뭘 하느냐 또 도와준다 그거예요. 자식 자리에도 또 도와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이는 힘이 굉장히 센 근록 제왕은 일간의 능력이 세다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같은 인수편인 나를 도와주는 인수편인이나 비견급제는 모조리 다 싫다. 싫은 것이 귀신이다 그게. 그래서 요 사주에서는 귀신 해가지고 귀신만 만발한 그런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 옆에 사주도 한번 훑어보죠. 여기 또 보니까 급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비견이 있어요. 여기 급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것도 훑어보면 영안에 보면 이제 물론 뭐 저 기토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러합니다만 토 자체가 자기한테 식신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도 내나 비견이나 급제나 똑같죠. 여기도 이제 비견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뭐 급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주도 내나 똑같은 식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딱 봐가지고 10윤수를 찾는 거예요. 자, 10윤수 찾으니까 똑같이 근록이 나타났습니다. 내 일간의 능력이 근록이다 그거예요. 그럼 내가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데 도와준다 막 이러니까 이게 모두 다 내한테는 필요 없는 귀신이 돼버리죠. 그래서 도와주는 비견급제, 그다음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는 인수편인 모두 다 내한테는 귀신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주는 비견급제, 인수편인이 모조리 귀신인 사주들만 충중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비견급제가 귀신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자, 비견급제가 누굽니까? 비견급제는 내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내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제 운이 귀신이다 보니까 형제하고 불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칠남매 장남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니면 뭐 저기 밑으로 딸인데 거기에 제일 첫째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형제들을 뼈 빠지게 참 열심히 가르치고 돌보고 하는데 뒤에 조그마한 일로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 형제밖에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비견급제의 다른 말이 이제 저희들 그 말로 하면 기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이게 외로운 기마이라고 뭐 펑펑 돈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비견급제의 별명이 똥기마입니다. 그래서 막 펑펑 돈을 잘 쓰는 이제 그런 신하죠. 그게 시신을 작용할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나쁜 기신을 작용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요. 예, 그래서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돈 쓰는 귀신이 딱 자기 사주에 한 개다 이고 여러 개가 붙어 있죠. 그럼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돈이 몇 푼 생기고 나면 집안에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 생겨가지고 그 돈이 결국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돈을 앗아가는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도둑놈이 누굽니까? 첫째, 부모, 형제, 남편, 부인, 자식이죠. 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돈을 앗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병입니다. 병. 아파가지고 앗아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내한테는 돈복도 없다. 돈이 몇 푼 모이면 자꾸만 나갈 일이 생기는 그런 사주다. 자, 이런 사람들이 처덕도 없죠. 왜? 이렇게 이제 비견급제가 막 중중할 때는 처를 상징하는 것이 재거든요. 정제 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이나 급제가 귀신이면서 중요한 사람들은 처를 급탈한다. 처를 친다 이래가지고 처덕을 못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여러분 계신 사모님이나 아니면 뭐 내 배우자가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처덕이 가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대운에서 워낙 시신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면 그때는 좋은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1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처덕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사주에 비견이나 급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힘이 아주 왕성한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니 이제 체육,
예, 남들하고 싸워가지고 투쟁하는 거, 경쟁하는 거, 권투 선수라든지 이런 거는 하면 크게 대승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는 아주 강해요. 그래서 어지간히 헬스는 남한테 잘 지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죠. 동업이죠. 동업. 예, 그래서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해가지고 한평생 내가 당하고 뺏기고 손해를 보는 이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약에 이제 백화점에 정원을 썼다, 종을 썼다 이러면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기어이 이기르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 사주입니다. 자, 어떤 여자분 사주인데 이런 사람들을 백화점 정원을 쓰면 지 기분 나쁘면 손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크레임이 걸리고 하는 이런 경우를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견급제가 왜 귀신이 되는가? 내가 힘이 세면 귀신이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좋은 운은 뭡니까? 비견급제가 내 힘이 굉장히 지금 세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센 사람들은 뭘 써야 되죠? 지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식신상간. 그 다음에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은 취직을 해가지고 벼슬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능력을 많이 발휘하면 되죠. 그래서 책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재운도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벼슬길로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관이라면 이 사람이 공무원을 하면 그게 관이에요. 자, 이 사람이 전문직이라든지 교육이나 아니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살면 그게 식신상관 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면 그게 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크게 좋아진다. 그럼 이런 운들이 대운에서든 해운에서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살살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뭐고 나쁜 일이 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비견급제가 희신인 사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아주 나쁜 사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견급제가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죠. 자, 한번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경신, 이모, 자, 이민. 임인. 자, 이렇게 해서 요 같은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아주 좋은 희신으로 작용하죠. 자, 두 번째 사주 정사, 임자, 정유, 예, 정미. 자, 요 같은 경우에도 좋게 작용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가 한번 보죠. 자, 일간에서부터 육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편인. 여기 또 찾아보니까 비견이에요. 여기 또 찾아보니까 또 비견입니다. 자, 근데 요 밑에를 요 밑에 것도 이제 물론 다 찾아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육신을 공부하실 때 인수다 편인이다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든 편이든 희신이면 뭐 좋은 쪽이고 나쁜 귀신이면 나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특히 지지의 거는 일정한 기운이 없으니까 구태여 구별할 필요가 없죠. 자, 여기 딱 보면 그냥 단순하게 식상 여기에 인수 편인이 붙어 있죠. 자, 월지를 딱 봤습니다. 월지를 딱 보니까 12운승이 태예요. 자, 태면 뭡니까? 아주 뱃속의 아기처럼 행편없이 약한 게 태죠. 자, 일간의 능력이 약하다 그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도움을 주는 육신 인수편인 비견급제죠. 누가 있습니까?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자기 사주의 동서남북에 지금 다 붙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견급제가 좋은 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첫째 인덕이 있죠. 예,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인심이 좋아요. 사람들이 왜 따릅니까? 내가 잘하니까 따르죠. 그래서 남들한테 후하게 베푸는 그런 사주다. 우리나라의 아주 큰 갑부입니다. 큰 부자 사주예요, 이 사주가. 자, 그다음 이 옆에 것도 또 한번 보니까 내 일간 능력을 봤습니다. 여기 비견이 있어요. 여기 비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이 있죠. 자, 일간의 능력을 또 보니까 12운승이 뭡니까? 절이죠. 자, 내 일간의 능력이 약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 도움 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비견급제 인수편인이죠. 여기 또 보니까 비견이 모조리 희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 밑에도 물론 하나하나 찾아줘야 되죠. 요거. 근데 일단은 쪼가리 내서 위에 끈은 작용을 합니다. 밑에 끈은 백화점으로 따지면 창고예요. 그래서 요 밑에 희신들이 있으면 그는 잠재져 있다. 창고에 물건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희신이 있으면 이거는 매장에 물건이 있는 거죠.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금방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신은 위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밑에도 창고에도 재고가 있으면 됩니다. 기신은 위에도 없어야 되지만 밑에까지 있으면 안 팔리는 물건들이 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매장의 물건도 안 팔리고 창고의 물건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희신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좋고, 기신은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비견급제가 희신인 사람들은요, 일단은 사람들한테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심을 얻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참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공평하게 하고 내가 좀 덜 먹고 남들한테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자, 이런 분들이 동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상대를 하는 그런 영업, 요즘 같으면 세일즈죠. 서비스업 이런 걸 하면 크게 대승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분들이 대립하는 거, 경쟁하는 거, 막 싸움하는 거, 이런 일들을 하시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비견급제를 아주 좋은 희신을 쓰는 사람들은 또 다시 인수편인이나 비견급제가 희신들이 또 나타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희신은 자꾸 나타날수록 좋고, 기신 이렇게 인수편인 비견급제를 쓰는 사람들, 내가 형편없이 약한 사람들이 식신상관을 쓰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자, 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일 나죠. 관을 써도 사실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내가 힘이 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입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있는 희신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대운에서든 해운에서든 또 나타나면 그건 더 좋다. 근데 이렇게 도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해운에서 다시 대운에서 안 좋은 그런 육신들이 나타나게 되면 모조리다 이거는 기신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기신인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죠. 정묘, 자, 병호, 갑술, 또 갑술이죠. 자, 두 번째 사주는 개해, 개유, 개해, 경자, 신사. 자, 요 사주에 다 식신상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쪽에 보니까 식신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보니까 상관이 있어요. 여기 비견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쪽도 보니까 상관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지금 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요 글자들도 고쳐보면 요거는 비겁, 요거는 식상, 요거는 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 있죠. 자, 첫 번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의 능력을 딱 보니까 12연성이 4예요. 여기서 열로 12연성을 한번 재봤습니다. 자, 4 같으면 내일 모레 축을 그런 정도로 기운이 없는 게 4죠. 그럼 일간인의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인수편인 비견급제. 자,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육신들이 자기 사주에 떡지덕지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사주는 모조리 힘을 빼는 거 한 개만 있어도 기운이 빠질 텐데 두 개가 있으면 기운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은 거하고 많이 틀어놓은 거하고
물이 배로 빠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간목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힘이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에도 지금 뿌리를 상당히 가지고 있죠. 인호하국, 오술하국, 오술 해가지고 삼합 반합을 이루고 있으면 이 벨버는 보통 요만한 수도꼭지가 아니고 이따만큼 큰 수도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목은 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센 사람이다. 상관이 귀신 중에서도 왕귀신이다. 아주 나쁜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귀신인 사주입니다. 자, 요 한 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심윤성 딱 보니까 병이에요. 행편없이 약하죠. 자, 약한 사람이 식신 상관이 한 개다 이고 두 개가 있고 또 비견급제가 또 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편없이 약한 거죠. 요거 뭐 조금 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 전체적인 판도와 추류를 막을 수는 없는 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식신상관이 아주 나쁜 귀신인 사람들이 귀신인 사람들이 다시 또 식상을 만난다. 안 좋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주 안 좋은 그런 운은 식신상관이 자 나쁜 운은 식상이 귀신 사람들이 식상을 다시 만나면 그건 귀신이 또 귀신을 만나는 거니까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재혼을 만난다든지 관을 만나가지고 또 다시 힘을 빼게 되면 이런 굉장히 귀신이 그 힘들이 더 가중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좋은 거는 자 좋은 운은 일단은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인수편을 만나야 되고 또 비견급제를 만나는 게 최고로 급선무죠. 자, 이렇게 이제 식신상관이 극승을 부리고 이렇게 나쁜 게 특히 요 연과 월 이 사이에 식신상관이 귀신으로서 중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면 어릴 때는 아버지 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라가지고는 내 남편 덕이 없죠. 예, 그다음에 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는 내 자식 덕이 없는 이런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머리가 아주 비범합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능, 예술 쪽으로 그리고 전문직, 뭐 의사를 한다든지 약사를 한다든지 뭐 판사,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직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살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이 기업을 한다,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 이러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을 하게 되면 절대 용서가 없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세상 살기가 조금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넘어가는 게 세상 살인데 이렇게 식신상관이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귀신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별명이 거의 면도칼이죠. 그래서 남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공직에 계시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런 직업.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술집입니다. 술집.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술집이나 화류계로 여자분들은 나가게 되면 크게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자, 근데 이런 이제 사주를 가지신 분들도 운에서 아니면 자기 요 밑에 지지에서든 아니면 대운에서든 일년 운에서든 인수편인이 한 개라도 있으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뭐 이제 화류계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큰 명석한 똑똑한 그 머리를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데 쓰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약사들, 여자 약사들을 보면 이 식신상관이 만만한 사람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제가 읽기로 한 약사 중에서 반 이상은 저 식신상관이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 분이 아닌가. 왜 식상이 없으면 이 식신상관이 귀신이거나 없으면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문직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구태여 인수편이 없더라도 전문직으로 나가게 되면 또 그쪽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크게 대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식상은 남들하고 융합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하면서 사는 게 식상이다. 귀신일수록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분들은 어쩌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괜히 애꿎게
멀쩡한 사람들 잡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식상이 희신인 경우죠. 자, 식상이 희신인 사주를 두 개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사주죠. 자, 식상 첫 번째 사주 계유. 자, 두 번째 경신. 자, 그다음에 신유, 경인. 자, 그다음 갑자. 그다음 병인, 을묘, 갑신. 자, 이렇게 두 가지 사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신상간이 아주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희신이다 그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 식상이 희신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떡 보니까 여기 식신이 떡 붙어 있어요. 여기 급제, 여기도 급제. 이렇게 해가지고 식신상간이 희신으로 작용하죠. 자, 밑에도 떡 보니까 12운성이 뭡니까? 제왕이죠, 제왕. 예, 그래서 근록이나 제왕이나 큰 그거는 없습니다. 자, 제왕, 힘이 아주 센 사람이 옆에 또 아주 자기하고 똑같이 센 사람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어디로 씁니까? 식신. 한쪽으로 힘을 싹 발휘하게 되죠. 자, 요게 식신상간이 희신인 경우죠. 자, 두 번째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관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급제, 여기도 급제. 자, 또 보니까 힘이 어떻습니까? 아주 왕성하죠. 예, 아주 이것도 제왕이 됩니다. 12운성이. 그래서 이렇게 12운성이 극성을 부리는 사람들이 근록제왕으로 되는 사람들이 식신상간이 있으면 이거는 희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신상간이 아주 좋은 희신인 사람들은 좋은 운인 첫째, 똑같은 식상 또 만나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재를 만나야지 뭔가 뜻을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관운까지도 어찌어찌 쓰는데 관은 조금 조심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식신상간을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식신상간을 막아버리는 인수편인 비견급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반대로 기신이 된다.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되죠. 자, 이렇게 식상을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쩌든 적성 직업이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기업을 해도 되고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전문직 이런 쪽으로 나가도 됩니다. 식상은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방송국의 PD나 아니면 언론사의 기자, 그리고 뭐 대학의 교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종들로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식신상간을 쓰는 사람들이 조금 자유로워요. 예, 그래서 생각의 자유, 그다음에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얽매인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탁 갇히고 고립된 이런 생활들, 이런 타율적인 그런 직업들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사주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식상이 기신 사람들이 아주 안 좋은 기신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물들이 더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희신인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큰 뭐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희신인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을 조금만 발휘해도 뭔가 일이 되고 기신인 사람들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능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꼬이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기신이고 조금만 하더라도 이상하게 일들이 잘 풀리는 게 희신이다. 자, 사주를 보면서 희신과 기신 구별하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재성이 기신인 경우죠. 자,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문에 있는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쟤는 내가 남을 부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게 쟤죠. 자, 그러면 요 있는 사주를 보니까 첫 번째 거는 정축, 그다음에 병호,
임신, 예, 그다음 갑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두 번째 거는 개미. 자, 개미, 그다음에 개해, 무자, 경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을 또 보니까 여기에 편재, 여기에 정재 해가지고 사주에 지금 제가 한 개다,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식신, 낚싯대도 하나 탁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공은 낚시도 있고 물고기도 한 개다 있고 벌써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공의 능력이 근록제왕, 힘만 세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를 척척 잡아내겠죠. 근데 딱 보니까 능력이 태예요. 그럼 여기서라도 뭐 있는가 딱 봤더만 장생, 어린애입니다. 여기서라도 있는가 딱 봤더만 묘해요. 여기서라도 있는가 보니까 새. 그래서 밑에 떡 12연성을 보니까 호졸이 약한 12연성들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일간의 능력이 제일 지금 믿고 의지하는 장남도 태, 그다음에 둘째도 장생, 셋째고 넷째고 다들 약하죠. 그러면 일간의 능력은 약하다. 약한 사람이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를 한 개 다이고 여러 마리를 잡겠다고 허둥대니까 저 쟤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귀신이다 이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써야 될 운이 뭐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됩니다. 인수편인, 그다음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비견급제. 그래서 인수편인 비견급제를 만나면 대운에선 일령운에서도 만나면 그때는 식신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운에서 식신상간을 또 만나가지고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물고기가 더 나타나가지고 허겁지겁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든지 하게 되면 이거는 모조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정제 편제는 남자한테는 자기 부인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극성을 부리면서 귀신인 사람들은 처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극성을 부리면서 귀신인 사람들이 처덕이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대운에서 운을 받쳐주는 게 나타나면 다시 판도가 바뀌죠. 자, 그래서 사주만 보고 무조건 처덕이 없다, 어머니 덕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대운을 꼭 뒤에 살펴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 제가 귀신인 사람들은 일단 돈 안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열심히는 하는데 돈이 안 되는 사주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월급쟁이를 하면 돼요. 월급쟁이. 그래서 월급쟁이는 원래 이거 제가 귀신인 사람들이 일이 참 많아요. 예, 가는 데마다 일, 오는 데마다 일. 제가 이게 일복이거든요. 그것도 한 개다 이거 두 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일은 참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한테 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봉급쟁이를 하면 참 좋다. 그리고 꼭 장사를 하고 싶다, 상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굉장히 작은 걸 해야 되지, 이런 분들이 두 개, 세 개 막 늘린다든지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좋은 운일 때는 상관없습니다. 나쁜 운일 때는 내가 망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투기를 한다, 땅 투기를 한다, 그다음에 큰 회사를 한다, 사업을 여러 개로 늘린다, 모두 위험한 짓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꼭 투기를 합니다. 왜? 제가 욕심이거든요. 예, 욕심을 부리고 내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재를 희신으로 쓰는 사주가 요 옆에 거도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또 보니까 여기에 정제, 제가 벌써 두 개나 있죠. 여기 식신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떡 사주를 보니까 12운성이 절이에요. 자, 절이면 행편없이 약해요. 옆에 둘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지는 태예요. 이놈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장생이에요. 저 병입니다, 병. 자, 그래서 모조리 다 약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막내둥이가 요 무토를 지킬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행편없이 약한 사람의 식신, 힘을 빼고 그것도 물고기 잡는다 하니까 요 쟤들도 모조리 다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제가 희신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제가 희신인 사주. 자, 교과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또 사주를 보니까 제가 희신인 사주. 첫 번째 거
개해예요. 개해, 그 다음에 신유, 그 다음에 경자, 그 다음에 을류. 이렇게 제가 신인 사주죠. 자, 두 번째 거 정사, 예, 그 다음에 임자, 임진, 그 다음 갑진.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사주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여기 지금 급제 있죠. 자, 여기에 정제가 하나 지금 붙어 있고 상관 있습니다. 여기 또 보니까 식신이 하나 딱 붙어 있고 정제 붙어 있고 비견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제일 큰 형님 딱 보니까 제왕이에요. 벌써 다르죠. 예, 그래서 힘이 아주 센 사람이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다. 어떻습니까? 잘 잡히겠죠. 그래서 쟤는 희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보니까 제일 큰 형님의 12연성이 제왕이에요. 자, 제일 큰 형님 12연성이 제왕. 아주 힘이 센 사람이 낚싯대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니까 모조리 희신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체와용 이론을 배우셔야 됩니다. 체가 틀림없이 상관생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공간이 내가 신앙하면서 상관생지하더라도 체가 용이면서 희신이 돼야지 그게 돈이 되는 거지. 희신은 희신인데 체가 되면 절대 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육신 통변, 이제 제가 육신 통변에 관해서 동영상만 해도 26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육신 통변 안에 육신을 통변할 수 있는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여기 근력장이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상관생지 다 쓸 수 있다. 물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육신 통변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면 통변에 관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요렇게 제가 희신 사람들 참 좋죠. 이렇게 제가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식상이 또 나타나도 좋고 제가 또 나타나도 좋고 관이 나타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죄를 희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인수편이라든지 비경업제, 내 걸 앗아가는 거, 내 걸 방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는 반대로 귀신이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희신인 사람들은 일단 처덕이 있죠. 예, 그다음에 내 형제덕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기업을 한다든지 무역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크게 대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상관생계하는 사람들은 교사를 하더라도 일반 교사를 하지 않죠. 학교 교사를 하면 월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 교사를 하게 되면 뭔가 크게 돈을 벌 수 있죠. 종로 학원이니 이렇게 하면서 학원에 가서 이제 유능한 강사가 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관생제를 합니다. 하다 보니 다른 과목은 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주팔자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제 일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으로 인기를 끌고 싶고 그렇게 남고 싶습니다. 자, 요렇게 눈만 떴다 하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 눈만 떴다 하면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 공무원을 한다.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청렴한 공무원으로서는 부적합하죠. 그래서 꼭 공직, 보직을 받더라도 돈 되는 과로만, 돈 되는 보직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리 공무원의 원흉이죠.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을 하지 말고 직접 상업 전선에 나가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이제 자기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직접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좋지. 그 공무원에 가지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청렴절벽하게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자기 혼자만 물을 흐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비견급제가 어떨 때 희신이고 어떨 때 귀신이고 식신상한이 어떨 때 희신이고 어떨 때 귀신이고 정제편제가 어떨 때 희신이고 어떨 때 귀신인가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이 정관이나 편관이 어떨 때 귀신이고 어떨 때 희신인가, 인수편인이 어떨 때 희신이고 귀신인가를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